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이 그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에 나선 이후에 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도 조만간 대항 공개 매수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여서 이번 주가 이번 분쟁의 새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비철금속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이죠. 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왜 이런 분쟁이 생긴 것인지, 이번 분쟁으로 기업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휠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먼저 이번 분쟁을 좀 이해하려면 네. 이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이다. 이 고려아연하고 영풍의 그 관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두 기업이 어떻게 해서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란 동업 관계가 맺어지게 된 건지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한참 거슬러 올라가요. 1949년까지 가야 되니까요.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영풍은 서점하고 전자하는 회사고 네. 고려아연은 비철금속인데 어떻게 같은 그룹이지? 또 다른 회사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풍은 전 세계 1위 아연 제련 기업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재계서열 20위권에 들어가는 큰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영풍도 제련소를 갖고 있고, 네. 서포 제련소를 갖고 있고, 고려아연도 울주군에 네. 원산 제련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여기 둘이 이제 호주 자회사까지 하면 120만 톤 정도로 생산을 하는데, 네. 이 영풍과 고려아연을 포함한 영풍 그룹이 네. 이제 사실은 시작을 한 거는 황해도 출신 기업가죠. 두 분, 장병혁, 최기호 이 두 예, 분이 예. 49년에 무역회사 영풍기업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75년 동안 공동 경영을 아주 잘 해왔죠. 지배회사인 영풍하고 전자계열사는 장실가가, 그리고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한 비철금속계열사는 최실가가 이렇게 네. 맡아서 경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75년간 이어왔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어디선가부터 이제 균열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언제쯤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2세들이 경영을 하던 1990년까지도 네. 전혀 문제가 없었고 잘 됐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 17년, 사실 2017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2017년. 네. 그때가 뭐냐면 우리 이제 정부가 우리 기업 지배 구조를 한번 좀 바꿔보자. 네,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때가 2017년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이제 자율공시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2019년부터는 자산 2조 이상인 코스피 회사도 의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공시하는 이유는 이 기업들이 우리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핵심 원칙을 잘 준수하는지, 네. 하지 하지 않는다면서 뭐 때문에 안 하는지를 공시를 해라. 네. 그래서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영풍그룹이 고려아연, 그다음에 설인 상사, 네. 그리고 영풍, 그리고 고려아연, 이렇게 이제 이걸 순환 출자라고 합니다. 돈 100원을 갖고 내가 100원을 너한테 투자하고 너는 또 딴 애한테 투자하고 너는 그 돈을 다시 나한테 투자해, 이렇게 네. 하는 게 이제 네. 순환 출자인데 이 고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고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 네. 고려아연, 네. 설인 상사, 네. 영풍, 예. 그리고 고려아연, 예. 이렇게 예. 순환 꼬리를 물고 투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려아연은 설인 상사를 지배를 하고 있고, 설인 상사는 영풍을 지배하고 있고, 영풍은 고려아연을 지배하는 구조가 네. 된 거죠. 네. 그래서 2019년에 장영진 그 영풍 고문이 설인 상사가 갖고 있던 영풍 지분 10%를 삽니다. 그래서 영풍이 고려아연을 자회사를 두게 된 거죠. 지배구조가 깔끔해지고 이제 순환 출자가 해소가 된 겁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2019년에 대표이사 사장, 고려아연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최윤범 사장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최윤범. 네. 최윤범 사장이 지금 이제 회장이죠. 취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풍 밑으로 들어갔어. 이제 독립 경영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우호 지분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한화,
LG화학, 현대자동차 그룹 이렇게 해갖고 5호 지분을 모아서 사실 지분 격차를 줄였고 살짝 더 높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영풍처하고 이제 경영권 갈등이 점점 생기기 시작을 했고 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 환경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면서 환경 문제 관련 사건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는 이제 낙동강 상류에 우리 저 석포 재련소가 있는데 여기서 그 당시에 이제 카드뮴 배출 사건이 있었거든요. 재련을 하다 보면 이제 그 폐기물들이 그렇죠. 많이 폐기물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풍 입장에서는 아니 재련은 원래 고려아연이 하기로 했으니 네. 여기서 나온 카드뮴 사건과 폐기물을 니네가 좀 처리를 해줘. 그랬더니 고려아연은 아니 그거는 다른 회사 건데 우리가 처리하면 배임이지. 그래서 안 해준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네. 이 아연 재련을 하다 보면 황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근데 황산은 이 별도의 시설에 저장을 합니다. 네. 근데 석포에는 없고 온산항이 있거든요. 아. 거기에 이제 가서 강까지 가면 네. 운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온산항. 네, 온산항. 네, 네. 네. 온산 재련소가 갖고 있는 저장 장치하고 파이프를 이용을 해야 돼요. 네. 그거를 돈 주고 여기 영풍이 이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거 황산 취급 계약인데 대행 계약인데 요거를 연장을 안 해준 거예요. 고려아연에서. 고려아연에서. 아. 그러면 이제 석포 재련소는 어쩌란 사실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네. 이게 네. 네. 근데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은범 회장이 2022년에 회장이 되면서 네. 자기 우호 회사들한테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늘려주고 네. 지분조를 바꾸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설인 상사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완전히 경영권 분쟁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있었군요. 사건들이 쭉 있었던 결국 이제 이 양측 갈등이 이제 추석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맞습니다. 영풍하고 네, 그 네. 사모펀드 MBK가 이제 고려아연의 지분 최대 몇 퍼센트죠? 14.6%. 이걸 이제 공개 매수했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매수하겠다. 이제 갈등이 이제 본격화된 건데 그럼 영풍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나선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그거죠. 뭐 지금도 사실은 우호 지분까지 합하면 영풍이 갖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이 33.1%. 네. 그리고 최은범 회장 쪽이 갖고 있는 지분이 33.2%. 네.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대주주고 그럼 나도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호적인 투자자를 찾은 거고 네. MBK를. 그래서 당신들이 투자를 해라. 그래서 과반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 공개 매수를 하는 게 장내에서는 이렇게 대량의 주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내에서 사게 되면 변동될 때마다 지금 우리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불편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주들한테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 회사를 경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네. 하는 의미가 있어서 네. 이번에 공개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31%에서 14.6이 하게 되면은 거의 반 정도 거의 가져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영풍하고 요 장씨가 갖고 있는 지분이 딱 그 30.1% 정도, 네, 네. 약 31%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계열사 하나가 갖고 있는 게 1.5%가 네. 있고, 그렇게 하면 32% 정도 되는 33.1%인데 네. 거기다가 14.6%를 얻는 네. 거죠. 그럼 거의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경영권을 장악하겠다. 그렇죠. 그런 선택을 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이 경영권 분쟁과 갈등은 뭐 수도 없이 많죠. 우리나라만 말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유독 그렇게 그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 한 여러 가지 이슈가 중첩이 돼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75년 동안 공동 경영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공동 경영의 신화 그룹 뭐 LG하고 GS그룹 그리고 또 여기가 있는데 네. 이게 이 신화가 깨진다라는 데 대한 아쉬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일반 사람들한테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기자분들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려아연은 알짜 회사란 말이죠. 매출액 10조에 이익이 1조가 되는 회사니까 네. 어마어마한 흑자 회사고 영풍은 지금 적자고. 적자가 몇 년 연속 적자라면서요? 네, 5년 네.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러면 저렇게 중요한 회사가 흔들리게 되면 혹여 또 뭐 저렇게 경영권이 넘어가서 뭐 해외로 뭐 기술 유출이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우려들도 이제 굉장히 있고 내부에서는 또 이제 이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려는 이 다툼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언론이나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되게 관심을 갖는 거는 MBK의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뭐 사모펀드 그러면 맨날 뭐 저 외환은행의 론스타 사태도 있었고 현대자동차 엘리엇 때문에 네. 고생도 했고 네. 그래서 사모펀드 그러면 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더 화두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영풍과 손잡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이제 고려아연 인수전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대적 인수합병 그렇죠. 그 시도다 이런 그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중국의 기술 유출 우려까지 나오더라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좀 제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터무니없어요. 네. 그거 중국에 아니 MBK가 지분을 인수했다고 중국에 그게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MBK라고 하는 사모펀드는 보다 높은 가격을 쳐주면 아무 네. 때나 팔 거야. 라는 이런 부정적 시각들을 지금 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이거는 미국이나 영국 같아서는 너무 일반적인 일이에요. 뭐가요? 아니 공개 매수를 통해서 네, 배우고 네. 인수를 하는 게 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모펀드가 공개 매수를 해서 인수를 하면 자기들이 확보한 유능한 경영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경영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흑자를 내고 네. 기업을 잘 만들어야 또 팔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배구조나 이사회도 좀 더 투명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사모펀드가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뛰어든 경우는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사모펀드는 뭐 흔히 우리가 오너라고 부르는 대주주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는 잘 개입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지금 해왔는데 네, 네. 사실 요번에 이제 MBK가 그걸 깬 거죠. 네. 이래저래 이제 이 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뭐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모습도 그러게요. 살짝 보이고 있죠. 살짝이 아니고 지금 뭐 국정감사 증인으로 지금 불렀잖아요.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네. 거기서. 저 네. 9월 26일 날 전체 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영풍그룹하고 장영진 영풍그룹 고문 네. 그리고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대표 그리고 최인범 고려아연 회장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 민간에서 해결돼야 될 이슈가 왜 도대체 국회에서 저렇게 국정감사의 대상일까 되게 의아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하면 되고 경영권이야 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법적 조치할 만한 그 질문들이 있습니까 국감에서? 그게 아니요 없죠. 왜 불렀어요? 아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이게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를 국회가 다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은 최대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그게 지금 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슈는 있죠. 거기에 이제 그 대관하는 사람들이 사실 국회 보좌관 출신도 이렇게 해서 국회를 오히려 활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네. 거기다가 자꾸 정보 주고 여론화를 시키고 이슈화를 시키는 측면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래서 지금 경영권 분쟁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지금 크게는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지금 서로 그 고소 고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먼저 이제 고려 아연 계열사죠. 그러니까 영풍 정밀이라는 회사가 영풍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주로서 너네 배임이야. 왜 MBK한테 지분을 싸게 팔았어?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고소를 한 게 있고요. 네. 고소를 하다 보니까 이쪽 그 영풍하고 MBK 측에서도 고려아연 측을 고소를 한 거죠. 고려아연 최 회장하고 노진수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훨씬 중요한 이슈인데 MBK 파트너스하고 영풍이 지난 9월 19일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그다음에 박기덕 정태웅 대표 네.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해서 자 공개 매수 기간이 10월 4일까지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자기 주식 취득 금지해달라. 네. 그리고 신탁 계약 운용도 중지해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네. 자기 주식 취득. 네. 네. 이 건의 이제 핵심 쟁점은 이런 거죠.
만약에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관계인이라면 네.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최인범 회장이나 박기덕 정태용 대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그게 자본시장법에 공개매수가 있는 아니라. 거죠. 네. 네. 자본시장 140조가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아니야. 그럼 그거를 살 수가 있는 거고. 네. 특수관계인이야. 그러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게 되면 사실은 고려아연 쪽이 훨씬 유리하고 만약에 못 사게 되면 MBK 유리하고 이런 예. 구조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결론이 나와요? 그게 아마 원래 30일 날 결론을 내기로 했다가 안 나와서 아마 내일 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하고 공개 매수 있습니다. 완료해야 되는 건 10월 4일까지 아닌가요? 네, 실제로? 공개 매수는 10월 아이고, 4일까지인데 네. 급하게 내일까지 결론을 내리고 이번 주 안에 막 그- 돌아가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기도 대양 매수 결론을 내일까지 내야 되거든요. 고려아연 측도. 네. 근데 지금 거기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냐, 또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얻게 되는 건가? 이제 정말 며칠 안에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 나 좀 지켜볼 만한 거는요. 네. 네, 뭐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거죠. 뭐 법적으로는 검찰에 간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과연 영풍과 고려아연의 특수관계임을 인정을 해서 네. 자사주를 취득 못하게 할 거냐. 최인범 회장. 예. 최인범 회장이 사게 할 거냐. 네. 이게 이제 하나 제일 중요한 이슈고요. 네. 두 번째는 최인범 회장이 대양 매수를 위해서 여러 회사들하고 지금 그 얘기를 접촉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 1조 3천억 정도를 모을 수 있다면 네. 그게 한 지분 60% 정도 되거든요. 아. 80만 원. 네. 대양 매수니까 가격도 높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 76만 원인데 75만 원인데 그보다 높아야 되니까 약 그냥 80만 원 정도 한다고 치고 그러면 1조 3천억 네. 되는데 그 돈을 과연 마련할 수 있느냐. 그럼 마련한다 그러면 뭐 방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거고 그렇겠죠. 네. 금감원에서도 이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네. 가장 우려가 되는 건 과거에도 보면 이제 재계에서 일어난 경영권 분쟁이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걸 봤기 때문에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이제 이게 우려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사실은 중요한 거는 회사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지금까지 경영권 분쟁에서는 소액 투자자들의 희생 위에 대주주들의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진행이 되어 왔다. 이게 지금 너무나 우리가 희생의 연꽃이 만연한 피웠다. 네, 네. 그런 것들이라서 사실은 금융 당국에서 지금 오늘 경고를 했잖아요. 법대로 투명하게 절차대로 해달라. 네. 그래서 그대로 해주는 게 좋고 그래서 당국도 만약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면 즉각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자, 뭐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결과가 나올 텐데 이번 고려아연 그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일반 주주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은 다 소액 주주들이잖아요. 그래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든 배당을 많이 해주든 안 해주든 회사가 엉터리로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든 주가가 별로, 올라가면 뭐 네, 주가만 네. 올라가면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투자자 잘못이 아니고 저는 그 대주주들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사실은 잘못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주주총회에서 얘기도 하고 제안도 하고 금융당국에 신고도 하고 그리고 주주총회 제안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법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우리 전문가를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회사 정보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그런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지배 구조에 관련해서는 공시를 공시. 하게 돼 있다. 네. 그걸 면밀히 좀 관찰을 이제 하시라. 1조 원으로 또 내려왔죠. 아까 2조 원이라고 하셨는데. 1조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22년부터 1조 원 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배 구조를 좀 면밀히 좀 보시라.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이 사회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공정한 절차를 거쳐가는지 제대로 된 안건들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적도 하셔야 되고. 네. 주주 행동이 필요합니다. 네, 주주 행동 잘 필요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